지금 중국이 외국 친구 사귀는 거, 중국의 외교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요? 오늘 이 부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좀 준비된 그 화면을 그러시죠.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탁구를 치고 있네요. 탁구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 외교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핑퐁 외교인데요. 네. 그 미중 관계 수교 1979년에 이루어지는데 이 핑퐁 외교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오른쪽은 뭐 줄레 총리 맞습니다. 같은데요. 줄레 네. 총리고요. 왼쪽에 있는 분 혹시 그 지금 봐도 아주 슈와이건데 맞습니다. 키도 크고 네. 선수 같네요. 탁구 선수인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탁구 선수인데 중국의 장저동이라고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챔피언을 여러 번 한 대표적인 중국의 탁구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 탁구 대회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외교 얘기할 때 리샹 왕라이에서 얘가 서로 오고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치 이 탁구 대회를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공이 왔다 갔다 하죠. 국경이라는 걸 두고 공이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하면서 이제 외교.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유, 선물도 이제 갖다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는 외교와 또 같은 점이 있다면 각본이 없는 드라마다. 그렇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미중 관계 수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미중 관계의 어떤 그 해빙의 분위기를 여는 마중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왼편에 있는 장조동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연유가 어떻게 돼서 장조동이 예. 이 핑퐁 외교에 단초를 제공했나요? 그 아주 중요한 결정적 계기인데 네. 1971년 4월 달에 일본 나고야에서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가했던 이 장조동 선수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미중 관계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선수 글렌 코안이라는 선수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데. 우리도 뭐 예전에 그렇죠. 80년대 보면 뭐 중국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전에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사전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허가가 나야 것도 되고. 거기서도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얘기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적대 국가, 공산주의 국가 뭐 이랬는데 맞습니다. 뭐 굉장히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났나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라고밖에 표현 못할 것 같은데 이 글렌 코안이라는 선수가 미국 선수가 시합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미국 팀 버스를 탄 게 아니고 실수로 중국 팀 버스를 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봐도 뻘쭘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진 기자들이 또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장조동 선수가 주동적으로 이 코안 선수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서 당시 이제 중국 기념품 이런 것도 전달하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이제 움직임, 오고 가는 이런 움직임과 선물 주고받고 이런 그런 것들이 미중 관계에 어떤 큰 훈풍을 불어오는데 중요한 어떤 그 이정표적인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면서 주은혜 총리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장조동 보고. 그때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 주석하고 마오 주석하고 이제 좀 굉장히 칭찬했는데 마오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 사람 탁구 공만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외교도 잘하는구만. 정치 두뇌가 있어. 정치 머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말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도 은연중에 공부 머리하고 정치 머리는 조금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나? 그런 약간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그렇게 마오쩌둥이 칭찬했을 정도면 요즘도 보면 뭐 중국의 그 운동선수들 야오밍 같은 경우를 보면 정협위원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정도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정치에 관여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네. 정치 두뇌가 있다. 그런 게 있다고 마오주 씨가 그걸 발견했으면 가만두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등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1971년도에 그 글렌 코언하고 장조동의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1972년도 2월도에 실제로 닉슨이 중국을 최초로 그렇죠.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1973년도에 이 장조동은 중공중앙의 중앙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1974년서부터 76년도까지는 국가체육위원회의 주임을 맡고 그 사이 75년대는 전인대 대표로 또 선출되기도 해요. 완전 출세했네요. 그러니까 정치머리가 어떻게 정치머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중국 외교가 이게 뭐 미국하고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 시작은 사실은 탁구부터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문을 연 사람이 장쩌동이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네. 이제 정말 이렇게 소장님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 외교를 통해서 볼 때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실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조금 그랜드한 좀 큰 수준의 어떤 범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좀 많이 접근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탁구공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무핵화 어떻게 보면 글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것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요소마다 그 기회, 순간적인 기회를 포착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걸 또 등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외교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작은 것이라고 해서 또 중국이 그 소홀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중국 사람들 보면 평소에 밥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생겼을 때 막 네트워크 걸어가지고 밥 먹자고 전화해서 뭐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 사고 치는데 중국은 평상시에 뭘 한다는 것이 이게 상대가 거부감 밀지 않는 작은 선물을 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뢰를 쌓고 어떻게 보면 친분을 쌓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을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참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그 닥터 키신저를 빼놓고서 미중 관계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 형식은 무슨 외교 포럼에 참석한다는 이름으로 키신저 박사가 중국을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키신저가 90대 중반에 정말 이제 노구를 이끌고 그 어떻게 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특사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제 이게 미중 관계가 탁구로부터 열렸지만 이 키신저를 한번 깊이 파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가 수교를 맺고 그렇게 개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은 방금 이제 장조동 이 탁구 선수의 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면 공식적인 정부 외교적인 차원 사실 이 부분에서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미국 헨리 키신저 비밀 특사로 1971년도 7월에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71년 4월 달에 이 사건이 있고 71년도 7월 달에 키신저가 방문하고 72년도에 닉슨이 방문을 하니까 결국은 이 헨리 키신저가 정부 즉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그 역할과 중요성 정말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미중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뭐 지금도 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항상 중국 관계 어드바이스는 이 닥터 키신저한테서 어드바이스를 듣는다고 할 정도로 뭐 역대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5명의 지도자들을 다 만나서 짚어보고 속을 떠보고 협상을 해본 맞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이제 외교관이 키신저고 사실은 키신저의 생각을 읽으면 미국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시진핑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를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인물이 사실 역대 5명의 수석 중에서 누가 최고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사실 키신저만이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중 관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저는 뭐 중국의 외교관들 우리가 볼 때는 뭐 CC 채널에서 늑대 외교, 전랑 외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한번 외교관은 어떻게 길러지고 또 그 키신저 박사의 역할은 과연 뭐였고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잠깐 사진 하나만 그러시죠. 사진 하나만 좀 보고 예. 가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인데요. 이게 2013년도니까 시진핑 주석이 벌써- 딱 다 하고 나서 18대 때. 그때 그때 이제 키신저가 중국 북경을 방문하고 양제츠 외교사령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키신저가 공식적으로 닉슨 방문이라든지 미중 수교의 정말 교두보 역할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벙여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관계를 또 맺고 있다. 외교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사진 한 장이 그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또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로 보더라도 뭐 연세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실 정도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벌써 뭐 8년 전 사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 비행기 열몇 시간 타고 날라와 가지고 저거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대단히. 키신저의 역할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음 시간이 알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육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 다음 시간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은 이 닥터 키신저 얘기, 그리고 중국의 외교관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아마 더 재밌는 얘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